로렘 입숨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8회 방송입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그룹 팟캐스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제목은 지기랩스와 함께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방송명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서요.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팟빵에서 제일 먼저 개설을 한 상태고요. 이 방송은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와는 다른 성격의 방송입니다. IT나 코딩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토픽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 방송과는 크게 상관없는 주제를 다룰 것 같네요. 방향성이라던가 토픽도 지금 이제 막 잡아가는 중에 있어서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 아마 저희 방송보다는 좀 덜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모 카드사가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스템 고도화가 적용되는 것 같던데요. 거기 계신 개발자분들 지금 엄청 고생하고 계시겠군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체력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고요. 너무 앉아만 있지 마시고 밖에 공기도 좀 쐬시고 계단도 좀 오르고 그러세요. 술 담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2년 전쯤에 여의도 모 은행에서 일어났던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 별탈 없이 잘 오픈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6회 7회 방송에서 아시아나 항공 관련 기사를 읽고 본래 진행되고 있던 본 에피소드를 잠깐 미뤄두고 해당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8회에서는 4회, 5회 방송에 이어서 웹 퍼블리셔분들이 프로그래머로 진입하기 위해 생각해볼 것들에 대해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각 플랫폼별 댓글과 트위터 그리고 공식 이메일로 조금씩 청취자분들의 의견과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 잘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경우 내용상 바로 답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을 드리고요. 뭔가 별도로 방송으로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방송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본 내용 진행이 다소 딜레이 돼서 이 내용을 좀 진행을 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에서 웹 퍼블리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예상 방향은 현 시점에서 5개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쪽을 5회에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외에 생각해볼 수 있는 나머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아마 관심 분야나 대상 종사자분이 아니신 분들은 다소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이쪽 대상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분야 자체가 범용성이 넓고 핫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방향 나머지를 이야기하자면요. 두 번째, 웹 백엔드 개발자. 세 번째, 웹 풀스택 개발자 재택 버전. 네 번째,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 개발자. 다섯 번째, 크로스 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웹 백엔드 개발자 쪽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웹 프론트엔드 쪽에서 HTML 태그를 다루시는 분들은 폼 태그에서 보통 영역이 멈추십니다. 이 폼 태그로부터 시작되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구현 영역이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직군이 다루는 영역이랑 백엔드 개발 직군이 다루는 영역이 다소 겹쳐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분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진로 얘기를 하려면 일단 SPA 방식과 MPA 방식, MPA 방식은 SPA 진영에서는 Non-SPA 방식, 그러니까 SPA 방식이 아닌 방식이다 라는 뜻을 가진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MPA 방식이 전통적인 기본 웹 구현 방식이다 보니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없다가 SPA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교양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MPA는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고요. 웹 프로그래밍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클래식한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방식입니다. SPA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방식이고요. 산업군에서는 두 가지 방식 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PA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리액트, 뷰, 앵귤러 등의 웹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가 이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자에 싱글 페이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PA는 기본적으로 웹 페이지, 즉 HTML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화면 구성에 필요한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만 받아서 화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이 무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 스플리팅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방식인 MPA 방식은 매번 사용자가 화면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매번 서버에서 전체 화면을 완성해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많거나 화면의 구성 요소의 작은 부분만 바뀌어도 충분할 때,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너무 스펙이 좋기 때문에 굳이 서버에서 돈 더 들여가며 일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어진 것도 SPA가 대세가 된 데 한몫합니다. 백엔드에서 하던 일의 많은 부분을 사용자의 스마트폰 혹은 PC, 노트북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용자의 전기료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돈으로 서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서버가 일을 적게 해야 돈이 적게 드니까요. 순수하게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도 SPA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로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는 SPA가 꽤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면 SPA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입니다. 이게 모바일 전환을 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SPA를 쓸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쓰면 안 될 것 같은 애플리케이션조차 SPA로 만들고 있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작정 신규 트렌드의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제작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은 신경 쓰지도 않고 무조건 신기술만 쓰면 장땡이다 라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대세잖아요. 생존하려면 해야 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SPA와 MPA 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요, 주소에 따른 라우팅을 클라이언트에서 담당하느냐 서버에서 담당하느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은 그때그때 바뀌는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UI, 그러니까 화면을 누가 어느 영역에서 관리하느냐 라는 건데요. 클래식한 방식, 그러니까 MPA에서는요 백엔드에서 이 라우팅 관리를 합니다. 주소가 이러저러하게 되면 백엔드에서 화면을 직접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HTML을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PHP, JSP, ASP, 파이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함된 서버에서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끌고 오고요. 그 데이터를 화면에 넣어주고 완성된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MPA 방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쪽의 백엔드 개발자분들은요,
프론트엔드에 보내주는 데이터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래밍도 해야 하고요.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만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도 쓰고 뭐 여러가지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백엔드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외에요,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HTML 완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쳐주기 위해서 웹 프로그래밍도 같이 겸해집니다. 즉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이 꽤나 크다라는 거죠. MPA 방식에서는 업무의 무게가 백엔드 개발자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 퍼블리셔 직군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이 영역에 속해 있는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디자이너분들과 퍼블리셔분들이 화면 레이아웃을 잡아주시고요, 태그,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HTML 문서 중간중간에 손수 코딩을 포함시켜서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보여질 HTML 문서를 완성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HTML도 좀 읽을 줄 아시고요, 스타일도 살짝 보실 줄 아시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좀 보실 줄 압니다. 피곤하죠. 해야 할 일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좀 얘기가 세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업무 영역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원래 프로그래밍이 자기 업인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영역 외에 화면단 부분의 컨트롤도 해야 하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의 통신 부분도 봐야 하고 데이터 부분도 해야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시점에서는 웹 디자이너 분이나 퍼블리셔 분들의 업무 영역이 다소 좁아 보인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군 자체를 약간 낮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업계로 움직이시려는 퍼블리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10분 중에 3분 정도는 프로그래머가 자기를 무시한다,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일단 그런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긴 합니다. 무슨 개발자가 엄청난 직업도 아니고요. 물론 공부 많이 하고 따라 붙어야 하지만 그래봤자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노력하면 뭐 의사 변호사만큼 버나요? 물론 그렇게 버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상위 기준을 따지면 사자분들 상위 기준 절대 못 따라갑니다. 평균치를 생각하자는 거죠. 차이 나봤자 1년에 겨우 몇 천도 차이 안 나는 서민층 사람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선 다들 퍼블리셔 분들한테 잘해주시던데, 전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퍼블리셔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백엔드 쪽 업무 엄청 차이 많이 납니다. 퍼블리셔 분들께 좀 못되게 굴거나 버릇없는 애들은요, 개인 인성 문제니까요, 프로그래머 쪽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는 보통 웹 퍼블리셔가 한 분 계시면 웹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 이상 더 할당됩니다. 1대 8 이상 올라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SPA가 도입되면요, MPA를 먼저 겪었던 백엔드 개발자들은요, 아주 편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SPA 방식은 화면 완성을 클라이언트 측에서,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다 잡아주시거든요. 그런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화면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물고 와서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방식으로만 구현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을 jQuery, AJAX 기술을 직접 구현해서 통신호를 많이 쓰셨죠. 지금 프론트엔드 영역에서는 보통 엑시오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RESTful API 방식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결국은 자바스크립트인 거죠. 즉 SPA 방식이 도입되면 백엔드 개발자 쪽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이슨 형식으로 묶인 데이터를 프론트엔드 쪽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사이클이 끝납니다. 물론 양방향 통신도 필요하지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무척 커집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사실상 퍼블리셔 분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방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 직군이 다소 미래를 봤을 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원을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분과 백엔드 개발자 구성수가 거의 같거나 비등비등해집니다. 물론 업무가 커질수록 백엔드 개발자분들의 수요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백엔드가 규모가 커졌을 때 좀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아무튼 프론트 쪽도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MPA 방식에 익숙한 백엔드 개발자분들은요, SPA 방식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과 웹 퍼블리싱 영역 차이를 몰라서 물어보시기도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웹 퍼블리싱이랑 웹 프론트엔드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자분들 잘 모르시면요, 침묵은 금입니다. 그거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그 질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항상 들으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또 일일이 설명하려면 새로운 개념도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고민하는 만큼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쪽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죠. 상호 기술의 이해도 상승은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괜히 풀스택 개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용어도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웹 퍼블리셔분이 웹 백엔드 개발자로 움직여보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생되는 웹 기술도 같이 들어가죠. 파이썬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웹 애플리케이션에 파이썬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언어 공부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 공부가 필요해지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오프라인 강의나 국비 지원 강의 같은 걸 들으신다면 파이썬에 장고나 플라스크가 들어가고요. 데이터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웹 백엔드로 진출을 하시겠다면 반드시 파이썬과 장고 혹은 플라스크 정도는 깔려있는 강의나 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바 쪽이라면요, 자바는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 하이버네이트, JPA 이런 순서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바는 JVM,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애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고요. 최근에 JVM에서 도는 언어들 중에서 자바보다 생산성이나 기능이 강력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고 점유도를 꽤나 늘리고 있습니다. 스칼라나 코틀린, 그루비가 있고요. 한국은 스칼라가 꽤나 상승세였다가 코틀린이 안드로이드 제1 언어가 되면서 코틀린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바 쪽을 선택하신다면 지금으로선 코틀린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조금씩 옮겨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라클, MySQL, MariaDB, PostgreSQL, MSSQL. MSSQL은 이름이 SQL 서버로 이제 불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SQL이라는 언어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니까요. SQL을 좀 보셔야 합니다. NoSQL 쪽도 알아두시면 좋기는 하죠. 이건 뭔가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해당 강의에 들어가는 과목들을 보시고 따라가는 식으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관리는 SQL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SQL만으로 커버가 힘들거나 비효율적이라면 NoSQL DB를 병행해서 사용하니까요. 접근 자체를 SQL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클래식하지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엔드라고 해도 여전히 자바스크립트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백엔드 공부를 하시고 취업을 해서 이동을 했다. 그런데 담당 애플리케이션 혹은 프로젝트가 SPA 방식인지 MPA 방식 구현인지에 따라 또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일단 추가로 자바스크립트도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5회 때 얘기 드린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나요? 웹은 자바스크립트를 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담당한 애플리케이션이 SPA 방식이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백엔드를 레스트풀로 구현하셔야 될 거고요. 이때는 자바스크립트 비중이 다소 낮아지실 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요. 레스트풀은 정하신 프로그래밍 언어의 웹 프레임워크 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 상관없이 웹 프로그래밍 과정의 강의인데 데이터베이스나 자바스크립트, 레스트풀 이런 단어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듣지 마세요. 들을 가치가 없는 강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MPA 방식이다. 그러면 아마 jQuery가 또 필요해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jQuery는 여러분이 퍼블리싱 하실 때 사용하셨던 jQuery 기능 말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셀렉터나 이벤트 처리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외에 AJAX라는 AJAX입니다. AJAX라는 통신이 필요한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들과 유사한 내용이 많지만 공부할 기술의 순서나 나열로만 본다면 이야기가 간단해지는 거죠. 내가 웹 퍼블리셔다. 그런데 웹 백엔드로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앞선 회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학력 준비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파이썬이나 자바 둘 중에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춘다. 두 번째, 첫째에서 선택했던 프로그래밍 언어의 웹 기술 혹은 웹 프레임워크를 익힌다. 셋째, 이건 프레임워크 공부하시면서 같이 다루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SQL을 먼저 보시고요. 노후 SQL도 여유 있을 때 같이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넷째,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합니다. SPA 쪽이라면 천천히 해도 되고요. MPA 쪽이라면 jQuery AJAX가 바로 필요해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공부기간은 앞 회차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 두시면 매우 좋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GitHub, 그러니까 Git은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백엔드 쪽은 좀 괜찮은 회사라면 코딩 테스트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3회 방송을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에 이야기했던 게 많아서 단순 기술 나열만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간단해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꽤나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하는 거라서 만만하진 않으실 거예요. 보통 웹 디자인, 웹 퍼블리싱 업무에서 백엔드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무척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다뤄왔던 업무 영역이 아니니 어떤 장벽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웹 백엔드로만 시작하신 분들은요, CSS 코드 처음 보시면 되게 겁내세요. 잘못 건드리면 UI가 다 틀어지니까요. 저도 많이 겪었죠. 부트스트랩 가지고 낑낑대면서 퍼블리셔 분들의 위대함을 체감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보통 웹 디자이너 분들은 웹 퍼블리싱 코딩을 처음 알게 되실 때 잘라붙이던 그림 파일이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웹의 전체 화면으로 구성되는 시점에 엄청난 쾌감이 있다고 하시고요. 웹 퍼블리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립하고 꾸며놓은 화면이 실제 데이터를 물고 와서 완성되는 과정을 겪으시면 엄청난 희열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런 걸로 불평하거나 싸움이 나는지도 이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재밌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순수 웹 백엔드로 시작하신 분들보다 화면의 구성 이해도가 훨씬 높으시잖아요. 보통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 웹 퍼블리셔 분들은 개발자로 옮기고 나서 살짝 풀스택에 가깝게 개발하시면서 수입이 빠른 시간 안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마 분명히 재미있으실 거고요.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재미를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도 좋고요. 아예 백엔드로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웹 풀스택 개발자 재택 버전입니다. 무슨 함성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출퇴근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요, 제가 월 100만원 수입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도 조금 작용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웹 디자인이나 웹 퍼블리싱 쪽이 생각보다 재택으로 외주 알바를 많이 맡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업 규모 자체가 작으면 IT 기술자 직군을 직접 채용해서 쓰는 게 부담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저렴한 인력은 아니잖아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보통 그런 곳은 처음에는 웹 디자인만 하는 분을 한 명 뽑아서 일단 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만들어봐라, 쇼핑몰도 만들어봐라, 블로그나 이런 거 저런 거 관리도 좀 해주고, 웹 디자인하면 다 만드는 거 아니었냐,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싸우다가 그나마 있던 직원이 나가면 그제서야 외주를 맡겨야겠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신 디자이너분은 웹 퍼블리싱이나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혹은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어떤 회사 내에서 퍼블리싱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보통 회사가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한 번씩 돈 줄 테니까 알바로라도 우리 일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잡으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얼굴 안 볼 사이니까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매우 적어질 테니까 못 이긴 척 들어주세요. 그리고 웹 에이전시라고 하더라도요, 자체 보유 인력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퍼블리셔 분들 같은 경우는 웹 퍼블리싱 쪽 고객사를 몇 개 뚫어두면 꽤 짭짤하게 두고두고 부수입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아예 본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동일한 워크타임으로 따지면요, 수입이 보통 일반적인 정직원 퍼블리셔보다 달에 떨어지는 돈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고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개발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의외죠? 그쪽 해볼만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디자인과 퍼블리싱 외주를 받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서비스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요구사항 웬만하면 들어주고요, 거기에 서비스로 살짝 더 신경 써주는, 그리고 그걸 좀 티를 또 내셔야겠죠. 그러면 고객사에서 혹시 프로그래밍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믿고 같이 일해왔고 익숙해진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자기들도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소규모의 홈페이지나 간단한 쇼핑몰 쪽이라면 여러분이 아예 재택으로 풀스택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애플리케이션은요, 만들고 나서 그 과정이 완료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디자인도 리뉴얼해야 되고 어느 정도 완성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바뀌어야 되고요, 뭔가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 찾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줬던 사람을 절대 놓치질 못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값과 을의 무게가 살짝 바뀌는 마법을 겪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접근하시려면 이미 디자인이나 퍼블리싱으로 재택으로 알바를 하고 계셔야겠네요. 그러면서 기회를 좀 엿보는 거죠. 제가 계속 월 100만원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고객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사 소속이 아닌 순수 재택근무에 가까운 프리랜서 분이라면 사실 공유 오피스 사용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재택근무라고 해놓고 공유 오피스라니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건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이라면 꽤나 많이 수긍하시는 내용인데, 집에서 말이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계신다면 아마 집에서 일하시는 거 만만하지 않으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집안에 있으니까 뭐 이거저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고요, 일과 생활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게 익숙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뭔가 일할 장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염두에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핫데스크는 좀 힘들어요. 워낙 지점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라운지가 워낙 시끄러워서 이왕 돈 쓰실 거면 핫데스크보다는 1인실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가 또 1인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요, 우리 일하자 같은 프리미엄급 공유 오피스는 돈이 많이 비싸서 힘들어요. 달에 60, 70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국내 브랜드인 빠른다섯이나 전기 더하기 이런 데도 보통 달에 4, 50 정도를 잡아야 해서 만만하게 볼 돈은 아닙니다. 발품을 조금 파시는 게 좋은데요, 소사무실이나 브랜드가 크지 않은 공유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건 가서 그 시쳇말로 쇼부라고 하죠. 그런 계약적인 부분을 협의를 잘 하면 달에 한 20만원대에서요 30만원대 정도까지 선에서 해결이 되는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커피, 물, 얼음, 냉장고, 사무실이니까 당연히 와이파이, 쓸만한 책상, 간단한 사무기기들이 갖춰져 있고요. 집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돈 쓰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곳이 내가 직접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출퇴근 시간도 24시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업무를 위한 영역이 생활권과 분리되기 때문에 꽤 해볼만 합니다. 저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 외에 책 집필이나 강의 준비나 뭐 토익 프로젝트도 해보고 있는 게 있어서 마음 맞는 분들이랑 공유 오피스를 하나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집에서 일하는 것에 부담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순수 프리랜서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공유 오피스도 염두에 보시면 꽤 괜찮으실 겁니다. 의외로 퍼블리셔, 디자이너 프리랜서 분들끼리 3, 4, 5 모여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끼리요 모여서 사무실을 얻어 놓으시고 각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은 공유 오피스보다도 더 저렴하고요, 서로 일을 물어다 줘서 시너지 효과도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요, 이쪽 경우는 저는 자바 파이썬보다는 PHP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 쪽이라면 디자인과 퍼블리싱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전제 하에요, PHP가 시장에서 꽤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특이하게 자바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서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랑 SISM 산업의 자바를 워낙 많이 써서 그런 건데 PHP 언어 자체가 꽤나 많이 올라왔고 같이 가는 기술들이 좋아져서요. 물론 암흑기가 있긴 했었죠. 소규모 재택으로 직접 하는 것에서는 PHP가 매우 유리합니다. PHP 개발자분들 들으시면 소규모에만 가능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PHP는 7버전부터는 꽤 새끈해졌고요.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굳이 따지면 PHP에서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위상을 따지면 파이썬의 장고, 자바의 스프링, 스프링 부트,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 루비 온 레일즈처럼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대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PHP 하면 라라벨이라는 거죠. 프레임워크도 잘 빠졌고요. 제가 PHP 개발 지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스타트업에서 PHP를 백엔드로 사용하시거든요. 웬만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백엔드로도 손색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인식이라는 게 PHP를 쓰면 안 되네 이런 인식이 한국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대형 규모 이상에서 PHP를 백엔드로 쓰는 곳이 흔하진 않습니다. 역시나 현실적으로 돈벌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언어가 좋네 나쁘네 효율이 어떠네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일단 재택으로 백엔드까지 잡아서 퍼블리싱과 같이 한다면 PHP 그리고 라라벨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최근에 한풀 꺾였지만 워드프레스 CMS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되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신규 홈페이지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PHP 7 아니면 곧 나올 PHP 8으로 가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도 라라벨이나 아니면 아예 워드프레스에 플러그인 얹어서 하시면 될 텐데요. 기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쪽이시라면 좀 신중하셔야 합니다. PHP 유지보수 쪽이라면 버전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해요. 만약에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 고객이 PHP 버전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마 PHP 버전이 끼케야 5버전대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보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정말 피보입니다. 사실 PHP가 그 버전 때 전후가 꽤 암흑기였고요. 그때 다른 언어들이 치고 오면서 한국에서는 PHP 위상이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 나왔던 구식의 코딩 방식이나 보안 문제 이야기를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PHP가 보안이 어떠네 이러네 저러네. 근데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요. PHP 개발자분들은 그 이야기 들으시면 치를 떠십니다. 언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은 전혀 안 그렇고요. PHP 7부터 객체 제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언어 자체가 프레임워크 라라벨 영향도 있어서 굉장히 쓸만해져서요. 사실 지금 다른 잘 나가는 언어군이랑 비교해도 전혀 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대형 규모 프로젝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깊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PHP는 다소 신규 유입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퍼블리셔 직군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IT 경력을 가지고 계신 상태니까 PHP로 빈자리를 조금 메꿔가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순수 프리랜서로 움직이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접근 자체는 월 100만원 수입을 깔아놓은 상태라면 거기서 PHP, 라라벨, 워드프레스 CMS 쪽을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PHP를 쓰시면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MySQL로 많이 가시니까 아마 공부하시면서 자연히 겪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쪽은 당장은 5회차에 말씀드린 웹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의 기술들이 급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PA 방식으로 가는 거죠. 웹 퍼블리싱을 하시고요. jQuery 쓰시고요. 뒷단을 PHP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사실 PHP가 RESTful 구현이 다른 언어보다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웹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의 기술도 얹게 되신다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보유하는 기술들이 확장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회사로 다시 들어가 볼까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실 거예요. 의외로 스타트업에서 PHP 백엔드가 좀 되거든요.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로 수입을 늘리고 풀스택을 생각하신다면 일단 PHP, 라라벨, 워드프레스 CMS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을 쌓아가신다면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 오피스 사용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회차에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웹 프론트엔드에 이해가 있는 상황이면 정말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하는 네 번째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
풀스택 개발자, 그리고 5번째 크로스 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링크, REL은 스타일 시트, href는 reset.css, 저는 슬래시로 닫는 편입니다.